자, 우리가 문제풀이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문제집이요, 331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페이지요, 331. 이것을 먼저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331페이지 이중 양도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여기 중요한 것은 중도금을 수령했네요. 이 중도금을 수령했다는 말의 뜻이 뭐죠? 그것은 뭐를 못한다? 그것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계약금에 의한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병에게 매도했네요. 이것을 이중 매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병에게 뭐까지 했다? 등기까지 경유했네요. 그러면 을도 제1 매수인이고 병은 제2 매수인인데요. 제2 매수인에게 등기를 경유하면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먼저 등기를 경유받은 자가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등기를 경유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채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왜요? 갑은 지금 병한테 등기를 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는 등기를 해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행불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행불능의 경우는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요. 이것은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죠. 이때 이행불능은 제2 매수인 병에게 등기를 해준 날이 바로 이행불능이죠. 왜? 병한테 등기하면 더 이상 을에게는 등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3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뭘 했다? 적극 가담했죠. 그러면 적극 가담했다? 이런 경우는 무효이죠.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란 말이죠. 그러면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안 되죠. 왜냐? 을은 현재 등기가 없어서 현재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다.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죠. 4번은 갑과 병의 계약이 여기 봐봐. 여기는 적극 가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사회 질서 위반으로 무효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적극 가담하면 사회 질서에 위반돼서 무효잖아요. 같은 말이라고요. 그 말은 뭐냐? 병이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병으로부터 이때 병은 뭐죠? 이것은 절대적 무효죠. 103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로서 병으로부터 X토지를 전등한 정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죠. 그래서 선이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5번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이렇게 돼 있죠. 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 무가 이렇게 되죠. 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다. 지금 여러분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네. 그러면 언제나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본인은 절대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항상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누구죠? 본인이죠? 이런 말이 꼭 나온다고요. 본인은 신경 쓰지 말고 대리인만 신경 쓰면 되죠. 우리가 116조에 의하면 대리 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그럼 무조건 그것은 무효가 돼서 103조 위반이죠.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1번 보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등기했으니까 채권 없이도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이 갑의 배임에 적극 가담하죠. 그러면 을은 병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틀렸고요. 그래서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 질서 위반으로 무효이다. 아무리 정이 선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그 다음에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했죠. 갑의 배임에 적극 가담했죠. 그 다음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그렇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왜요? 대리인무가 적극 가담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이요. 3번하고요.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5번 이렇게요.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그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하죠. 병이 아니고 대리인을 기준한다.
알겠죠? 그래서 3번과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요. 3번하고요. 5번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3번, 5번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7번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보시면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신적, 심리적 궁박은 어떠한 형태의 궁박이라도 다 포함이 되죠. 명예적, 심리적, 경제적 다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무경험이죠. 우리가 궁박, 경솔, 무경험에서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한다. 거래 일반.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 이루어지죠. 궁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그래서 궁박은 본인,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요. 그것은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그것은 언제나 대리행위 시, 법률행위 시, 아니 법률행위 시, 대리행위 시가 아니고 계약 체결 시,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법률행위를 할 때는 불공정하지 않았으나 나중에요, 사후에요, 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신도시가 개발된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된다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했다 할지라도 불공정이라고 하는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시,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이래 됐죠. 그래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주관적 가치 그러면 안 되죠.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우리가 불균형은 현저한 불균형 그러면 이것은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설명이 틀린 것은 그것은 5번이 되겠죠. 5번 이렇게.